보통 이제 평가하는 학문만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게 아니고,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늘 경험했던 것을 얘기하게 되고 하게 되니까, 오늘은 내가 무엇을 서로 공유를 할까 하다가, 큰 액으로 보면 제가 전번에 모금도 한번 강의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지난주 시간에 우리 말씀이 이제 회계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복지의 하나의 어떤 행사라고 하면 행사, 영역이라면 영역일까 하는데, 이제 이게 결국은 기행이죠, 기행. 쉽게 말하자면 체험학습. 이제 이거는 단순하게 할 때 체험학습이라고 이제 우리 애들이 전문화에 하는데 캠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10년까지는 정신없이 데리고 다니고 프로그램 짜서 진행하는 데만 몰두했지, 이걸 어떻게 조직적으로 잘 할까, 그런 거는 미치지를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거꾸로요. 막 서둘러서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 뭔가 깊이 남고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도 이렇게 내가 툭 던져보면 생활복지사나 복지사님들 실장 서너 명이 많으면 한 5명 정도가 조를 짜가지고 막 애들을 1박 2일 또는 2박 3일, 긴 경우는 3박 4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전국 일주하면 5박 6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단순한 캠프하고 다르고, 또 40명을 데리고 제주 캠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은 배 타고 한 번은 이제 비행기 타고. 우리가 시설이 한계가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하버드만 우리 룰루랄라 제주도 간다 그러면 평강이 또 삐져. 또 평강이 가면 하버드 우리는 안 가요, 또 이러나. 예. 그러니까 장소든 방향이든 이제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전략을 하면서도 효과는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과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가지고 2박 3일 캠프 하세요 그러면 이제 2박 3일을 실제 큰 차량을 빌리면 비용이 한 150만 원이 들어가 버려요. 기사들을 재우고 이게 그냥 단거리 갔다 온 하루는 비용이 얼마 안 드는데, 이제 1박 2박 이렇게 길어지다 보면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45인승 차를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늘 렌트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카니발 조그만 차를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센터들마다 많은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500이면 그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간접적인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에다가 투입을 못하고 교통비라든지 거론대 하는데 대부분 쏟아붓게 된다, 그거죠. 그럼 선생님 뭐가 필요하겠어, 그렇게 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회도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그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모 법인에서는 큰 버스를 사가지고 추첨해가지고 빌려주는 거야. 1박 2일 정도는 기사까지 껴가지고 무료로 해준다. 그 대신 나머지 비용은 니들이 대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서로 하려고 하니까 이 피크 시간대에 7, 8월 달에 해야 되는데 7, 8월 달에 몰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차지가 오지 않고, 그거는 1년 내 이제 평일이라든지 그럴 때 따로 가면 내 차례가 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선착순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추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원하는 니드에 맞춰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런 차를 우리만 독차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박 6일 제주도 가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규정이 1박 2일로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틈새를 복제하는 데는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막 다른 데 큰 복제를 하는 프로그램을 따라서 할 필요 없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니들을 채워주지 못한 틈새가 무엇인가 그거를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돼요. 도와주는 매일 뭐 공단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뭐 다른 복지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알뜰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뭔가 무조건 금액 돈을 도와주는 그게 아니라 지금 부족한 부분에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이 기획력을 가진 기관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생겨난 게 뭐냐면은 대기업 속에도 사회복지사 그 있잖아요. 팀이 사회공헌팀이 있단 말이에요. 삼성에도 사회공헌팀이 있고 이제는 대기업에도 다 사회공헌팀이 있어요. 그 사회공헌팀은 토플 성적 뭐 좋고 뭐 학교 성적 좋고 그렇게 해서 합격해서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대기업도 이제 하게 생겨났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기업만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요즘 조금만 큰 병원에 가도 사회복지 전담 직원이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사회복지에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실제 얘기를 할게요. 내가 이름만 말 안 하면 뭐 인권 침해는 아니니까 한번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애들이 고1, 2만 되면 희한하게도 그 전에는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때 알바를 하고 싶어 해요. 굉장히 리드가. 용돈을 주는데도 그걸로 이제 만족 못 하니까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벌어서 써봐야 되겠다 이런 니드가 강해요. 뭐 돈 벌자는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 알바하려고요. 그랬더니 알바 뭐 하려고 그랬더니 롯데리아 취업이 됐대요. 걔가 나한테 자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취업 하루도 안 나갔는데 그룹홈에서 자랑을 한 거야. 형이 월급 타면 뭣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예. 그래가지고 설레임으로 하루 이제 여기 롯데리아를 이제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자가 하루는 그날따라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매장에 팀장 말고. 그러니까 팀장이 이 아이를 뽑았고 사장은 그 아이를 뽑은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와서 서빙을 딱 하고 있으니까 막 발을 절고 그러는데 팀장을 딱 부른 거예요. 야, 어떻게 된 거냐? 저 서빙하는 왜 뽑았냐? 그러니까 질타를 하는 거죠. 뭐 이렇고 이제 환경은 이렇고 이렇게 어려운 복지시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려고 팀장은 일부러 일을 준 건데 사장한테 대짜를 맞은 거예요. 오늘 잘라.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팀장도 난처한 거예요. 하루 일하고 잘라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치는 이제 일한 걸 줘야 되니까 일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얘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고2에 첫 직장에 첫 나간 일자리였는데 여기서 잘린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서름을 딱 자기가 삭혀버렸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집에 와서 이제 발작을 한 거지, 아이가. 왜? 후배들한테는 다 취업하면 뭐 사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오늘 딱 잘렸으니 난감하잖아, 이제는. 내일부터 일 나갈 수도 없고. 그 이야기를 내가 전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제가 목사지만. 마음이 아픈 거는 다 아픈 거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 롯데리아 그냥 쫓아가서 그냥 사장하고 한바탕에 이제 그런 말이 뭐 올라오는 게 말을 안 해도 다른 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가 좀 다리가 전다 그래서 뭐 음료수를 흘린다든지 뭐 음식을 배달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브레이크를 걸어도 상관없지만 아니 굳이 그것 좀 보기에 좀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를 잘랐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그냥 한바탕 싸울까 하다가 중간에 가다가 또 멈췄어요. 예. 그러면서 어떤 걸 생각하게 됐냐. 요 잘린 부분이 서로 억울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아이의 온전하게 자존감을 세워주려면 뭐를 해결해 줘야하는가. 여기 롯데리아는 안 받아줬는데 딴 데는 받아줄 거다 하고 여기 끼우 저기 끼우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근본적인 것을 잘 생각해야 돼. 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내가 네트워크를 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 줄까. 그러니까 지금 즉흥적으로 보면 가서 쫓아가서 대면을 해가지고 왜 잘랐냐. 이것도 인권 침해고 이것도 불법이다. 왜 받았냐. 그러면은 하루 일하고 자르려면서. 의? 그 법적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 채용해서 자르려면 무조건 하루쯤만 더 주면 안 되잖아. 보통 뭐 1개월을 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게 하고 그래도 한 달간 여유를 줘야 될 거 아니. 이 사람도 다른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법적으로도 나와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따질 생각하고 이런 것을 문제가 됐을 때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내 머릿속에 싹 스치는 것이 뭐냐면은 이 K군이라고 하면 이 K군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네. 그게 이제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안짱다리 이렇게 걸고 손이 이렇게 좀 굽었었거든요. 근데 군대도 지가 자원해서 갔다 온 아이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것도 아니야. 왜냐? 이런 건 찍히면 안 되는데, 예. 그 말할게요. 그룹홈에서 한 3년 이상 이렇게 있다 보면 거기 졸업을 하고 나면 병역이 면제가 돼요. 병역이 면제인데 지가 자원해서 갔다니까 나중에 3년. 우리 그 돈 있고 빽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신체 검사도 어떻게 막 꾸며가지고 빠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은 너희들은 안 와도 되는데 우리는 자원해서 3명 갔구나. 3명. 예. 내가 설득도 해봤어. 야, 이거 뭐라고 일부러 고생 너 안 와도 된다는데 왜 가려고. 그 3년이 짧은 기간 아니야. 그리고 너 엄청 견디기 힘들 수도 있어. 너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어. 가면. 근데 막연히 군복에 어떤 그런 거 그리고 내가 거기 갔다 오면 좀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거 설레. 그것밖에 없는데 가려고 하는데 또 목사님이 군대 가지 마 이렇게 기도는 할 수는 뭐 없겠더라고 또. 그래서 한 명 한 명 그렇게 선배들이 가니까 자기들도 따라서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군대에서 맨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관심병사들 안 받게 돼 있는데 왜 군대 온 거예요? 이렇게 군부대장이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럼 내가 귀가 차잖아요. 자기가 자원해서 갔는데 왜 군대에 왔냐고 군대에서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뭐라 그래야 돼? 응? 강제로 보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원해서 가니까 거기에 대한 건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왜 군부대에서 전화를 할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뭐 총기 사고라든지 뭐 한 번 나면 그대로 모가지 나가라 하잖아요. 군부대장이.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운 거야. 자기가 이 애들이 오니까. 잘하고 나면 큰 그것이 실적이 되는데 우선 두려우니까 그런 사고들이 또 그때는 또 빈번하게 일어났었어요.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이럴 텐데 타이밍이 그러니까 또 그런 의심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이거 원인을 해결해 줌으로써 또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안짱 다리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오남 한양병원을 찾아갔어요. 내가 사실대로 얘기해서 정형외과 의사님한테 이 아이가 지금까지 소아마비를 앓았고 다리가 좀 이렇게 안짱다리고 손이 조금 휘었습니다. 고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데라버래. 그래서 이제 한양대 거기 사회복지과 근무한 사람하고 소통을 했고 정형외과 의사님하고 이제 상담 중에 우리가 무료로 해주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통해서 그러니까 이 수술비로 하면 한 300-400 나올 수술비를 사회복지사가 나서서 이제 무료 수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다행스럽게 이 애가 수술해서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거는 돈을 떠나서 이 아이의 모든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예. 근데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났어요. 그리고 안짱다리 고쳐지고 손이 펴지고. 그러면 첫째, 뭐 알바를 잘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그걸 떠나서 뭐가 달라질까요, 선생님? 자존감이 더 커져. 자존감이 클 뿐만 아니라 자신감이 넘친다니까. 그 자신감이 넘치니까 군대를 자원입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가 신체 그러는데 군대 간다 그러겠어요. 못 오게 하는데. 일종 받아서 일종. 면제 대상자가 이거 고치니까. 그리고 진짜 3년 갔다 오니까 아이가 뭐 등치, 키, 뭐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그 수술도 해줬겠다. 그런 자존감. 걔도 어떻게 그 고된 훈련을 견뎌냈냐. 나는 너 군대 간다고 할 텐데 탈영할까봐 힘들어가지고 제일 걱정을 했는데 역시 3년 갔다 오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케이스가 이제 한 사람의 이거는 알바의 문제가 아니고 직업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계기가 되는 거죠. 예. 그 뒤로 이제 전문적으로 카톨릭에 있었던 아이인데 우리 그룹홈에 와가지고 그 성당에서 뭐 연결해주고 뭐 목공도 배우고 뭣도 배웠는데 한 번은 골프장에서 캐디로 한 250 주고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캐디 뭔지 아시잖아요. 사장님들 이렇게 가방 들어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 사정 얘기를 하고 이렇게 기관에 있던 아이다 그랬더니 그 팀장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도 대전에서 올라와서 기숙사 생활하는데 그렇게 해서 좀 돌봐주겠다고 애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아이 또 승합자에 태우고 또 그 골프장까지 갔죠. 저 양준가 뭐 어디 그 컨트롤 클럽인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어마어마 크더라고요.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팀장과 이제 미팅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력서 다 내 손으로 써가지고 그리고 면접하는 장소를 내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면접할 때는 그 아이만 들어가서 하라고. 그리고 이제 사전에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아이를 근무하게 해주려고 팀장은 그 역할을 하고 한번 숙소라든지 돌아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숙소를 딱 갔다 왔는데 한다는 소리가 근무 괜찮지, 좋지.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장들 만나고 미팅도 그런 관계를 잘하면 좋다. 앞길이 나한테도 열릴 수 있고. 근데 딱 숙소 들어갔다 오니까 첫 마디가 목사님 내 방이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네. 팀장님도 자기 방 없대. 같이 사용하지 기숙사인데. 그리고 또 두 번째 요구사항이 편의점이 없네요. 그러니까 직장이 이렇게 온전히 지금 잡혀지는 찰나인데 불만이 그런 단순한 불만이야. 아니 편의점이 없으면 좀 나가서 사면 될 거 아니오. 그 옆에 없다고. 그래서 내가 오면서 안 하겠다 끝까지 거절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면서 1시간 반 동안 설득을 해도 안 되고 하나도 안 되고 뭐라 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주택을 여기 진건 쪽에다가 500에 그때 40인가 월세방을 얻어줬어요. 독립할 수 있도록. 근데 허구한 날 PC방에 있는 거야.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 어떻게 해? 수급비 한 30만 원 나온 거 보면 다 PC방으로 날려버리고. 그래서 어떠한 환경을 갖춰주더라도 자기 마음이 이렇게 원하지 않고 니드가 안 되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독립시키기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아동센터든지 그룹홈이든지 캠프를 하든 체험학습을 하든 뭐 단기적인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간에
목표가 자존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지막 목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 이게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특히 고등학생 이상 되는 애들 캠프는. 재미로만 이끌고 가고 뭐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재미로만 이렇게 캠프를 하다 보면 결국은 여기에 대한 관련이 없고 많은 그런 자기 자신이 자존감을 떨어진 것 같고 대시를 못 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캠프 프로그램을 하되 이제는 여러분은 실습 때부터 이거를 나한테 제대로 배웠으니까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내가 운영을 하든 또 취업을 해서 하든지 간에 기획자로서 자원해가지고 잘 하시면 그 큰 보람이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라면 애들이 한 29명, 39명, 49명 뭐 시설이 있어요. 또 19명 시설도 있고 기관마다 달라질 수 있죠. 이거는. 근데 이 인원이 얼마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자가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선생님? 캠프를 데려가야 돼. 자, 그러면 정해놓을게요. 장소. 예를 들면 제주도라고 합시다. 자, 제주도 안 간 센터들은 제주도가 로망이거든. 일단은 비행기를 한번 탄다라는 거지. 다른 것은 다 육로로 버스를 이용하는데 제주도는 가까운 40분, 1시간 이내이면서도 어쨌든 비행기를 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를 이탈해서 간다라는 거죠. 그게 크죠. 로망이. 그래서 이제 제주도라고 하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5박 6일을 잡은다. 왜 5박 6일을 제주도로 가면 잡을 수밖에 없냐면은 가는 날 빼고 뭐 오는 날 빼고 그러면 먼 거리고 봐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제주도는 한 번 가가지고 다 구경 못해요. 그래서 내가 늘 제주도 간다면 추천을 하죠. 욕심 부리지 마라. 4등분해서 가라. 올해는 뭐 서귀포 쪽이면 여기. 욕심 부리지 마라. 그 두 번째 갈 때는 이쪽에. 세 번째는 여기. 네 번째 이렇게. 그렇다 보면 4번만 4년에 걸쳐서 가게 되면 온전하게 제주도를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목표를 여기 세우고 여기 세우고 여기 세우고 그러면 제주도가요 원형이잖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차량 아마 다시 원위치로 오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엄청난 거리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간다 그러면 이 길거리에서 시간을 다 버려보게 돼요. 그래서 타켓을 가깝게 잡아라. 공항에서 여기가 공항이다 그러면은 이쪽 근처를 다 도틀려면 이렇게 방향을. 그러면 여기 잡으면 안 되겠잖아요. 여기 갔다 이렇게 와야 되니까. 그러면 차라리 3번 쪽에 더 갈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5박 6일이니까 공항에서 가까운 뭐 가로텔 해가지고 5박 6일 그렇게 한 곳에 5박 6일 잡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선생님 어떻게 잡아야 돼? 4번, 3번. 그렇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는 곳마다 여기 1박, 여기 1박. 예를 들어서 라운딩으로 제주도를 다 돌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숙소를 분리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기서 출발했는데 또 여기까지 왔다가 또 다시 숙소로 돌아가 이런 불상사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방을 잡기가 이제 머리가 아프죠. 5박 6일 정도면. 왜? 최소한 3군데, 4군데를 모텔이라든지 호텔을 잡아야 되니까. 비용도 더 들고. 한꺼번에 있는 데는 좀 세이브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지만 오히려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얘들도 길거리에 피곤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잘 관람한 것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컨셉이 없으면 헤맨다고. 더더구나 기획하는 사람이 제주도 가본 적이 없어. 그 우리 같으면 열정이 있어가지고 답사를 합니다. 야, 같이 가를 선생님하고 둘이 가가지고 딱 비행기 가면서 이제 느낌으로 하는 거야. 첫날 내려가지고 어떻게 가보면 어떤가. 또 그거 뭐, 첫 번째 들린 데는 장소가 어떤가. 또 먹거리는 어떤가.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가서 답사할 때.
요즘은 뭐 인터넷이 좋아가지고 그냥 딱 나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거하고 달라 가봐야 되는 거예요. 가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전국 일주를 육지로 해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저 서해안 쪽으로 해서 쭉 내려간다 그래가지고 내려가다가 영암의 E2 자동차 경기장을 들린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간날 휴장인 거야. 그럼 부산 갔다가 다시 해보려면 다시 체험을 하러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획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영암 광진 쪽으로 안 내려가고 일부러 중앙에서 충청도 쪽으로 해가지고 부산을 가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완전히 이제 계획이 첫날이 바뀌게 되잖아요. 거기가 그 자동차 경기장이 힘으로 인해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5박 6일 잡았으니까 기획도 철저히 잘해야 된다. 또 세 번째 뭐가 중요할까요? 아까처럼 분산 숙소를 정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대부분 캠프를 하기 전에는 예산이 딱 짜여져 있거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동모금의 체험을 따서 했다 그러면 프로그램 그러면 뭐 600만 원. 여행 프로그램 같으면 전국 다니다 그러면 많아야 3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자, 체험 경비가 이제 프로포절로 되는 것도 있고 프로포절을 통일을 합시다. 이 프로포절이라는 말이 별로 안 좋아. 사업 계획서라고 그래요. 프로포절을. 똑같은 말이에요. 어디 가서 사업 계획서, 어디 가면 또 프로포절 뭐 이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자, 사업 계획서를 세울 때 체험 경비를 무시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정해진 체험 경비고 모자라는 부분을 자부담해야 되잖아요. 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돼. 그러면 자부담을 한다는 소리는 아이들 1인당 회비를 특별히 평일날은 회비 받는 적이 없고 월 회비 받는 것도 없지만 이렇게 큰 여행을 가야 될 때는 자부담이 주어지겠죠. 뭐 1인당 예를 들면 10만 원 이렇게. 1인당 10만 원을 받아도 제주도로 5박 6일 가는데 10만 원이면 싼 거죠. 교통비용도 안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왕복이 얼마입니까? 비행기로 평균. 아무리 싸도 2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죠? 싼 비행기 타고 가도. 그러니까 싼 비행기도 이렇게 체험하고 방학 때 해야 될다 그러면 최상 가격이에요. 제주도 2만 5천 원, 3만 원이라도 편도 갈 수 있는데 휴가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름 때는. 오히려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정상적인 저가 비용보다는 오히려 일반 비행기하고 맞먹는다. 체험학습 때는. 그러니까 비용이 3배, 4배 더 들어간다. 휴가 때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문을 통해서 한 달 전에 가정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정에 휴가하고 여기 센터 휴가 보내준 것을 부모님들 생각하게 돼요. 이게 중복되는 건지 갔다 와도 되는 건지 아니면 한 곳만 보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이 서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누가 가냐에 따라서 내가 간다 안 간다 이게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안 간다겠다가 저 아이가 간다 그러면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아이들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이 교회 캠프도 그렇고 이 복지시설 캠프도 그렇고 이 5박 6일이요 쓰는 비용하고 대화하는 그 뭐랄까 시간 이게 1년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면 5박 6일은 잠자는 시간까지 하면은 24시간 곱하기 5 해보세요. 그럼 5, 4, 20, 5, 20, 120시간이에요. 초창기 실습시간이 120시간이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5박 6일 갔다 오면 실습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실습에서 살아났어요. 내가 어제 공지 보니까 회의에 실습 체험한 사람 5박 6일 모집하더라고. 근데 경비가 한 150, 200대. 근데 어쨌든 5박 6일 갔다 오면 실습은 끝나잖아.
예? 뭐 일본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 대신 여기서 철저히 기획을 하더라고. 무엇을 볼 건가, 무엇을 하고 할 건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해외 복지시설을 다른 사람은 다 눈이 놀러 가는 거지 그 실습하러 간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죠. 보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한 분이 그 일본 복지를 저 여행으로 해서 실습 갔다 온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복지시설하고 일본은 마당이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마당이 달라? 거기는 뭐 콘크리트 바닥 아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노인복지시설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 그러면 이제 마당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 기관 앞에는 담이 이렇게 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불시에 뭐 차가 들어온다든지 뭐가 들어와서 사고 날 이유가 없어요. 예, 첫 번째는. 그리고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외곽으로 이런 식으로 계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라운딩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 두가 그렇게 올라가는 비상 계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재가 난다든지 뭐 하면 그러면 휠체어 타고 이렇게 모시고 내려올 수 있는.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요양원 시설에 가보면 차도가 있어, 차도. 비상, 터널. 그래가지고 저 밑에 한 15m 이상을 그 포대를 패야 돼. 근데 내가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걸로는 안 돼. 지금 이게 휠체어로 들어서 겨우 움직이는 사람을 창문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차도로 내려야 된다니까. 살리려면.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냥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거 장비 노는 것밖에 없어. 그걸 이용했다는 사람들 한 명도 못 들었어. 뭐 화재도 많이 났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제거를 해야 된다. 우리는 허가받기 위한 설치, 허가받기 위한 시설. 진짜 불이 나면은 생명이 이 기구에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4층 높이인데 벽에 노프 타고 내려가라 창문 열고 어르신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선생님처럼 젊은 사람도 겁나가지고 못 내려가. 줄 타고 내려가라고. 그런데 그게 행간기가 있냐 없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하고 너무 이게 안 맞는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이제 정해야 되고요. 이게 큰 아웃라인에서 보면 이 정도 하면 이제 딱 구도가 서잖아요. 그러면 한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단위에 29명, 선생 플러스 뭐 4명이면 4명에서 33명이 이제 단체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 가든지 33 곱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식대, 관람비 뭐 이렇게 다. 그럼 선생님 요거 하는 모든 비용은 선생님 빼야 돼, 포함해야 돼? 포함? 확실히? 네. 교육이잖아, 교육.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 선생님들이 재밌어서 따라간 게 아니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3배, 4배 힘들어요. 8시간 근무할 사람들이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캠프를 갔다 오면 반드시 종사자들은 휴식을 줘야 돼. 이 무대포인 사람도 그대로 근무잖아요. 당신 휴가 낼 때 찾아서 가라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기관에도 영향이 크죠. 5박 6일 동안 시달리고 왔는데 계속해서 수업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휴가를 줘라. 그래야 선생님도 자연스럽게 이어서 휴가가 될 수 있잖아요. 예. 애들하고 힐링, 요가 캠프 가는 것은 힐링이 아니지. 엄청난 스트레스지.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제 기획을 해야 되고. 자, 이제 큰 구도는 그려졌으면 이 33명을 잘 이동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냥 호루라기 하나 가지고 강제적으로 끌고 다녀? 불합리하잖아요. 여기서 앉혀놓고 33명은 바로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어. 근데 공항에 내려봐요. 우리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이놈들은 화장실 가는 것부터 해서
제각각이야. 10분 뒤에 여기까지 나와라. 화장실 갔다 나와라. 지킨 놈도 있는데 끝까지 안 나오고 버틴 놈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33명을 찾으러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 한 명 없었다고 그 한 명 없으면 비행기 못 뜨는 거예요. 근데 항상 어떤 사건 발단은 예고 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 5학년을 갔다가 우리 마쌤 주민등록증 빠뜨려가지고 혼자 따라왔잖아요. 어떻게 왔을까요? 신분증 있으면 비행기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있어요. 뭘 있어? 어떻게 태워줘? 그럼 뭐 할게? 네. 신분증이 없는데 태워줘? 아니 있어야죠. 있어야지. 못하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발급받아요. 없는데. 주민등록증. 흘려버렸고 없어. 그 애들이 인솔해야 할 사람이 없어. 제지당했어.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당하니까 나도 참 난처하더라고. 따지고 보면 우리 딸 혼자 떼놓고 가야 되잖아, 지금.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동을 찾아가라 그랬어. 그러면 거기서 그 신분 확인해가지고 저기 임시 그걸 줘요. 종이에다가. 그거 해서 따라왔는데 평가할 때 왜 이 사람 혼자 따라왔죠 하고 지적을 하잖아, 또. 그 힘들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적한 사람은 평가서를 보면서 딱 그러는 거야. 왜 따라왔지? 예. 다른 거 안 물어보는데 그런 걸 물어본다고 또 제일 힘들었던 부분을.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팩트고 경험 있는 이야기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난처하더라고. 공항에서 그 신분증 내 보이라니까 신분증이 없다는 걸 알게 되지. 미리 없는 줄 알면 동사무소 가서 그걸 해왔겠죠. 예. 제가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60명 경기도에서 아이들 그룹 부모들 동남아 여행 돌아가면서 그 문화체험을 하는데 인천공항까지 가야 돼. 7시까지. 그러면 여기서 4시 반, 5시에는 늦어도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벽 끝나고 잠도 못 자고 내가 인천공항까지 이제 데려다 주는데 나는 갈 수는 없고 그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야, 누구야? 빨리 내려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4층인데 빌라에서 막 뛰어내려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빨리 갈 생각만 하고 이제 차문 딱 타길래 이제 아무것도 못 본 거야. 근데 인천공항 딱 갔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발 딱 보니까 이렇게 슬리퍼 신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공항에 나랑 같이 둘이 걸어 들어갔는데 미리 40명이 미리 다 와 있더라고. 가까운 데서. 근데 우리 아이 신발을 다 쳐다보는 거야. 딴 데 안 쳐다보고. 왜? 다 운동화 신고 다 있는데 우리 아이 혼자 슬리퍼 신고 온 거야. 그 내가 얼마나 또 얼굴이 화끈화끈 거래요. 왜 쳐다보지? 그러고 봤더니 슬리퍼야. 야, 너 일본 가는데 이 자식아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좋냐? 이 공항 바닥에 어디서 운동화를 사냐? 근데 열심을 내면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소리가 맞는 거야. 그 인천공항이 오직 넓어요. 신발 가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딱 한 곳이 내 눈에 보이는데 운동화가 있는 거야, 진짜로. 그래가지고 비누리에다가 슬리퍼 넣고 신어. 예. 다시 또 운동화를 신고 오니까 또 쳐다보는 거야, 그 봤던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식으로 어디서 운동화 신고 나타났나 이제 그런 식이지. 예. 그리고 잘 갔다 오라고 배웅하고, 일본을 여행 갔다 왔는데, 야, 뭐 좋은데 많이 사진 찍었냐? 그랬더니 사진 찍어놨던 거 주는데 비행기만 20몇 장 찍어놓은 게 있어. 공항에서, 일본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지 앞에 보이는 게 비행기밖에 없으니까 비행기밖에 안. 야, 너 세상에 찍을 것이 그렇게 없었냐? 왜 비행기만 찍어갖고 왔냐? 선생님이 다 찍어준다고 찍지 말아요. 그러다가 안 찍었냐? 비행기만 찍었냐? 그랬더니 나중에 메일로 다행히 뭐 몇백 장씩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는 일본 보낼 생각만 했지 가는 과정을 설명 안 해주고 교육을 안 해주니까 그냥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낭비예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 사전에 공부도 좀 시키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고 5박 6일 동안 이렇게 이런 곳에 들릴 거야. 이 계획서에 보니까 이거를 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그룹홈 선생님들이 그걸 해줘야 된다고. 너 알아서 잘 갔다 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 선생님들은 자기들도 일본 갔다 온 적이 없으니까 가이드를 못 한다라 생각하고 안 한다 이 말이지. 예.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는 잘해 나가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 마세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이제 조편성을 해야 돼, 조편성. 10명이든 20명이든 조편성. 예. 그러면 이거를 잘 효율적으로 하려면 조편성을 하는데 선생님 조편성 어떻게 해야 돼? 키 순으로 해? 나이 순으로 해? 학년 순으로 해? 근데 애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요? 꼬맹이들하고 같은 조를 하려고 그럴까 안 하려고? 안 하려고 그러지. 고2는 고2끼리 놀라 그러고 고등학생도 자기들끼리끼리 놀라 그래.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지, 조편성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학년이 그룹은 3명이 있다. 그러면 1조씩 흐트러놔야 돼. 3조로.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리더십이 경쟁심도 생기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조장이 되는 거예요. 제일 높은 학년이. 생각해봐. 고3이 있는데 고1 자리를 조장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내 말은. 안 먹히지. 그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방짱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조편성은 자, 학년별 안 된다. 대부분 이렇게 짜는 재활동센터들이 많아요. 근데 실패야. 이건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초등학생이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조편성만 해주면 자기들끼리 잘 사이좋게 갑니다. 동생들은 동생이라고 챙겨주고, 형이라고 까불지 아니하고, 이 구도가 딱 잡힌다. 그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래서, 조장을 선출하고, 최고학년, 조장을 선출하고, 이제, 이 최고학년을 서로 이제 분리를 잘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뭐를 해야 돼요? 예? 선생님들이 5명 쫓아가도 예를 들면 20명 데려간다 그러면 정신없어요. 관리가 안 돼. 예. 낯선 데 가고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런 데 딱 이렇게 차에서 내려놓으면 마음들이 집중력이 안 생겨요. 일단은 딴 데 쳐다보고 뭐 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중간에 뭐 사먹고 빠진 놈도 있고 막 보면 정신없다니까. 가보면. 그러다가 뭐 폭포 앞에서 빠진 놈도 있고 막 이제 돌발 상황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편성을 했으면 이제 조장을 뽑아요. 여기서 반드시. 이거를 신중히 선생님이 뽑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 고학년들은 단체 티 안 입으려고 그래. 이? 뭐 노란 거 입고 막 유치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불합리한 게 다 노란 거 입었어. 단체 여행 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희석이 돼가지고 뭐 노란색 뭐 우리 센터 애들이 아니니까 무의미해. 네. 그럼 뭐 좀 자유스럽게 애들이 의식을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그런 게 생각나더라고. 그러면 차라리 빨간 띠 한 20개 사가지고 머리에 둘러놨든지, 유니폼은 자유롭게 입고, 어떻게 딱 쳐다보고 우리 센터 아이라는 걸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명찰을 멋있게 한다든지. 예. 근데 이 이름 쓰면 이것도 또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보기 싫어해. 예.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이 목걸이식으로 비늘 가봐야 되는 거 큰 거, 이거는 프레그램 명찰이 있어요. 이거 지금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막상 내가 딱 기획 맡아가지고 지금 제주도 갔다 와야 된다 그러면 정신없어.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컨닝을 하라고. 그러면 사회복지사 처음인데 어떻게 그렇게 노숙하게 잘하시죠? 이제 이런 말 듣지. 컨닝했으니까. 예. 그거 안 하면 뭐 배매는 거야. 자기부터가 설레는데 야, 딴 데 오지 마. 그러면서 자기가 딴 데 보고 있는 거야. 제주도로 가봤어요 말이지. 예. 하루방부터 신기한 거야. 딱 내리면. 근데 애들이 이게 오왕장 안 하겠냐고. 여러 번 간 사람은 그런 게 다 눈에 들어오니까 집중할 수가 있는데 리더한 사람도 한 번도 안 가보고 처음 가봤다 그러면 쉽지 않다니까 그게. 예. 같이 쳐다보고 있는 거야.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명찰을 하나 만들어요. 뭐 자랑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 사진 같은 그런 거 넣지 말고. 왜냐하면 애들이 자존감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 걸치는 것도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5박 6일이면 한쪽 면에는 이 5박 6일 정확하게 타임하고 프로그램이 딱 한눈에 보여야 돼. 1일, 2일, 3일, 4일, 5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성산 일출봉을 걸어가고 있으면 며칠 날 몇 시에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이 목에 목걸이만 열면 이게 보이게끔.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아요, 애들을. 그리고 한쪽 면은 선생님 뭐 해야 되겠어요? 한쪽은 프로그램이고 비닐 가바니까 양면이잖아요. 한쪽은 뭘 해야 될까? 무시간대로 보면 자기 이름에다 홍길동그라고 한쪽 면에 크게 해서 그러면 자기 이름을 이렇게 달고 다니라 그래서 애들이 뒤집어 자꾸 그런 프로그램만 여기 앞에 보이게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들이 데리고 와서 얼마 온 선생님이 아니면 애들 이름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어이 뭐 이런다고 이제 애들한테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이름도 보이고 명찰 보고 이름을 내가 불러야 될 상황이 되거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든 방에 가서 뭘 진행하든 뭐 간식을 먹든 이름을 불러줘야 되거든. 선생님이 가기 전에 5일 전에 애들 이름을 다 외우면 천만다행인데 말 안 듣는 아이들은 이름이 빨리 들어와. 근데 얌전한 아이들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돼. 내 경험에 의하면. 말 안 듣는 애들은 기억 안 하려고 해도 기억이 돼. 그리고 저희들 제주도 가면 잘 단속해야 될 애들이다. 이 타켓트가 4-5명이 딱 들어오는데 그 애들은 뭐 비행기에서 내려도 맨 먼저 그 애들 쳐다보고 화장실 간다 해도 왔나 안 왔나 그 애들만 쳐다보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끝나버려요. 그 정도만 잘 이게 이제 구비되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 한쪽은 돼야 되겠지만 다음 방향은 뭐가 돼야 될까? 선생님 뭐가 돼야 돼? 기관 이름? 기관 이름 비슷했어. 전압. 그럼 뭐 하버드 지하동에다 크게 써놔? 뭐 미아야? 그걸 써놓고 다니게? 창피하지 않아. 자기들 지하동센터 이거 숨기고 싶은데. 그럼 뭘 써야 되겠어요? 저 친한 아이는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있어. 근데 29명 전화번호가 있겠냐고. 없지. 선생님 다 있겠어요? 없어. 저한테 맨날 혼내는 선생님만 찍혀 있어. 대부분 보면. 그러면 어디 당하게 예를 들면 중간에 뭐 잘못하면 우리가 길을 잃었거나 예를 들면 잠깐 딴짓 하다가 대열해서 이탈했어. 그러면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전화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면은 1부터 29명까지. 이름, 핸드폰 번호가 쫙 써 있어야 돼. 네. 이거를 딱 목에 거는 순간 안전한 거야. 핸드폰 있겠다, 연락전화 다 있겠다. 네. 설사 뒤로 쳐져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날 일이 있어서도 전화할 수 있잖아, 중간에. 우리 어딘데 뒤쫓아가다 놓쳤습니다. 이러면 말하잖아요. 어디로 오라, 이렇게.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4명, 5명 이 조평성 조장을 해가지고 이끌어 가는데 아까 조장이 있고 하나가 빠졌는데 조기 깃발을 만들어요. 깃발. 유치하지 마. 이게 왜 중요하냐? 공항에 가면 우리하고 똑같이 깃발을 만든 데는 이렇게 겹치기가 쉽지 않아요. 색깔도 다르고 뭣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면 평강에서 간다 그러면 평강 그렇게 쓰지 말고 PK 예를 들면 1조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이것만 보도 알잖아요. 평강인지. 그러니까 거기 공항에 가서 누구야 막 이름 부르고 막 그러지 말고 야 1조 깃발만 들면 돼. 그러면 깃발만 따라서 애들이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조용조용 해도. 네. 좀 질적으로 놀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T도 막 평강 제과동이다 이런 거 T 써놓고 입으로 가지 말고 그냥 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P, K 뭐 탁 써가지고 뭐 이렇게 좀 영어로라도 이렇게 동그랗게 자기들끼리 말아먹게 그렇게 디자인해서 입게 하면 입지. 예. 내가 축구단 만들 때 그때 그
빨간 티 입는 게 유행했을 때 있잖아요. 또 빨간 티에다가 뒤에 하얀 글씨로 사각 글씨로 해가지고 평강 지역아동센터 1000m 앞에서도 잘 보이게. 그리고 유니폼을 딱 해서 이제 입으라고 줬더니 안 입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임마? 공짜로 유니폼 해주는데 왜 안 입어? 아, 유치하게 이건 입고 얘들 쪽팔리게 운동장에서 그걸 서 있어. 내가 그때 딱 머리를 때리더라고. 내 생각만 했구나. 얘들 생각은 안 했구나.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절대 정자로 한글로 안 쓰고 그 영어로 필기체로. 그래가지고 마크까지 딱 해서. 그랬더니 입어. 서로 이제 티를 입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한순간에 선생님이 기회가 한번 잘못하면 그냥 옷 날리는 거야. 억지로 한번 입을 수는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안 입어. 이제는 입고라게도 안 입고 오고. 이제 이런 부분 잘해야 되고, 세 번째 이 조기를 만들고, 네 번째 하나 더 추가하자면 조가. 자, 이런 거는 가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주도 가기 전에 몇 번 모임을 가져요. 그러면서 조편성도 하라 그러고, 조장도 뽑고, 조기도 만들고, 조 노래예요, 조가가. 그러면 항상 뭐 게임할 때 1조 시작! 그러면 자기들 응원 간다고 막 학교정의를 개작하든 뭐를 하든 기발난 아이디어로 조가를 만들어요. 자기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는 말 없고 자기들끼리 노래를 만들어 그러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신바람이 나지. 예. 그리고 게임을 하거나 뭘 할 때는 그냥 그 전에 조가를 부르고 이 응집력을 높이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조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조편성하고 조장 뽑고 조기하고 조가 만들고 이런 식으로. 예. 자, 이렇게 있으면 이제 29명이나 33명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동을 하면서 가겠죠. 그럼 선생님 이게 끝난 걸까? 이것만 하는 것도 지금 생각 안 하다 하니까 엄청 이게 할 일이 많은 거죠. 여기까지 많은 것도. 예. 근데 이거는 전초에 불과하다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내가 1시간 강의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도 지금 힘든 거야. 할 말은 많은데 지금 시계 보면서 하는데도 아니지. 예. 이것만 가지고 절대 캠프 못 하지. 그럼 뭐가 또 해야 돼요? 체험 장소? 체험 장소? 그건 얘기했잖아. 여기 프로그램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 1박에 어디 가고. 한눈에 쳐다보게 다 여기가 있다니까. 명찰 뒤에가. 그럼 뭐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분 또 어디 가서 제일 중요할 때 또 딴 데로 자리 비우면 어떡해. 예. 교통수단? 교통수단? 교통수단은 돈 주면 운전수가 45인칭 운전수가 다 알아서 말하는 거 잘 다닙니다. 뭐가 있지? 그건 우리가 인도 못해요. 제주도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먹는 거? 먹는 거? 아니, 기획자가 다 예약까지 해놓고 내가 예를 들면 성산 일주봉 가면 성산 일주봉 앞에 뭐 조개탕 이게 다 기획이 돼 있다니까. 그럼 뭐가 나오죠? 그거는 그 따라다니는 사람이 우리 뭐 먹어요? 그러면 진짜 산으로 올라가요. 뭐 해물탕, 한 사람은 뭐 삼겹살, 종류는 없어. 그거 절대 못 맞췄어. 근데 그 정말 재밌게 제주도까지 캠프 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꽃게탕 한번 사주라는데 안 사주면 또 기분도 나쁘고 그러니까 안 들어줄 수도 없어. 그 대신 이 기획 명찰에 다 얘는 뭐 성살봉 가면 거기는 조개탕 이런 거 다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줘버리면. 그러니까 너무 편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너무 힘들고. 또 경험 선생님들은 뭐 칼국수집 들어갔다가 뭐 삼겹살 갈까 자기가 방황해요. 거기서 못 먹을까. 근데 예상보다 가격이 또 높거든요. 가보면. 예. 모금에서는 가면 우리가 갈 때 8,000원 미만은 먹어라 이렇게 예산을 잡으라 그러거든요. 8,000원 미만이 어딨어. 관광지에 가서. 최하가 10,000원, 15,000원. 조금 먹을 만하면 25,000원. 말 나왔으니까 물어볼게요. 그럼 딱 삼겹살 제주 검은 돼지 먹으러 갔어. 근데 1인당 한 8,000원이 먹을 줄 알았는데 25,000원이에요. 어메 비싸네. 그러고 다 나와. 그러고 30분 끌고 나와야 돼? 아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때? 이런 건 팁이요. 잘 알아둬야 돼. 정산도 잘하면서 남한테 지적받지 않으면서 내가
잘 캠프를 이끌어야 되는 게 리더자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어디 다음번에 먹는 데에서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줄이고 맞추는 것이 얼마나 머리가 골터지냐고. 한 명 먹는 게 아니잖아. 30명 먹을 것을 전자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오면 오버 안 되게 먹어야 되는데 야, 한 것만 먹어.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우리 이제 그런 거를 체험하니까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먹다가 예를 들어 그런 일이 발생했어. 애들이요, 햄버거도 한 개만 먹어라 그러는데 이 식성 좋은 놈은 3개도 먹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맞을 때도 있고, 그거를 못 먹게 하면 절대 안 돼, 또. 근데 빨리 오세요. 중요한 말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 자, 실제적으로 이런 리더를 다 채워주면서 내가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꼭 된장찌개 예를 들면 한 12,000원 정도 먹어야지 예산 세고 갔어. 근데 제주도 딱 들어갔더니 꺼먹돼지인데 25,000원이야 1인당. 그럼 10,000원 차이가 나죠.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 가게를 바꿔야 되는. 가게를 바꿔? 메뉴를 바꿔. 지금 배고파 죽겠어. 지금 앞에 왔는데 메뉴를 바꿔? 어디로 가?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애들 30분 끌고 딴 데로 가보려고 해봐서요. 짜증 얼마나 왕짜증 내는지 또. 애들이 할 말 없으면 안 먹어요. 그래 버렸다. 네. 안 먹어요. 그런다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식성이 안 맞고 이제 좀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예산을 세울 때 일식당, 예를 들면 1만 원 잡아서 1인당.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좀 특식을 해주려고 하니까 2만 원이 나온다. 배로 나와서. 그러면 지금 예산이 반이 차고가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냐, 그 말이지. 예. 그때는 우리 시설들은 다 하루에 한 끼 먹는 급식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5일 동안 연속 가는데 거기도 점심 먹지, 여기서 점심 먹는데 거긴 점심 안 먹어요. 똑같잖아. 수업의 연장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예산 세웠던 대로 말 그대로 1만 원을 이 집에 딱 들어가서 끊어요. 29인명을. 그럼 29만 원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40만 원 이상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식비가. 그러면 20만 원 이상을 또 조달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뭐 없는 내 돈 또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29명만 예산대로 이렇게 카드로 걷고 나머지 1만 원은 급식비 카드를 다시 긁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 점심은 한 끼 먹었지만 카드는 두 군데서 이렇게 체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 왜? 예산대로 정확하게 썼잖요. 다만 두 군데서 체크를 했으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 선생님처럼 깎아요. 뭐 덜 먹어요. 미안 뭐 삼겹살 두고 먹을까 한 것만 먹어. 그 머리 아파서 못 맞춰? 이해되시죠? 단칼에 해결해야 돼. 가면 우왕좌왕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선생님들끼리도 불안해. 그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겠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절대 내색을 하면 안 되고, 그러려면 선생님이 B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비법을. 근데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면 실제 카드 들고도 못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왜? 맨날 잘못하면 혼나고 영수증 잊어버리면 안 되고 신주단지처럼 하고 보관은 하는데 융통성이 없다 그 말이지. 네. 우리 선생님들 보내보면 이런 실수를 범하고 와요.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하는 거야. 일부러 오픈해 놓으면서. 네. 내가 안 가르치면 결국은 내가 당하더라고. 내 기관에서 선생님 잘못해가지고. 네. 그리고 또 2학 나왔으니까 자, 실제적으로 요 부분에 배정하는 예산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은 습식이야. 가만 놔놓으면 1개월 있다 여기 하얗게 날아가 버려. 금액이 안 보여. 네. 특히 막 비닐 그런 데 넣어놓고 그러면 이게 나도 모르게 싹 날아가 버려. 그럼 그거 복사하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복원을 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마지막 B카드는
내가 BC카드를 가지고 썼으면 BC카드 회사로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재발행 받을 수가 있어. 근데 재발행은 내가 재발행은 그 제주도 가서 예를 들면 삼겹살을 먹었다 그러면 삼겹살 이렇게 나오지를 않아. 제주도 모 식당 얼마 이것까지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불완전한 영수증이에요. 재발행을 해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거기다 수기라도 써야지. 금액 통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욕먹을 짓을 했으니까 욕 먹어야 되는 거야. 나는 그 복원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의 영수증이. 잊어버려도. 우리가 제주도에서 영수증이 있는데 제주도까지 다시 가서 영수증 받아올 수는 없잖아요. 안 되더라고, 그게. 이게 엄청난 리스크예요. 정산할 때. 아니, 먹었는데 영수증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럼 선생님, 이거 방지하려면 비법이 한 가지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사진 찍으면. 그것도 새로운 방법이 있기도 하네. 사진 찍으면 다시 프린팅하면 되니까. 근데 사진 찍어 놓으면 안 되고 현장에 딱 영수증 받으면 영수증 새로 넣고 한번 복사를 해야 돼요. 일반 복사용지는 안 날아가요. 일반 복사 잉크는 영수증이 숫자가 안 날아간다고. 그 미끈미끈한 그거는 날아가. 예, 우리나라 모든 영수증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걸 알고는 어디 장 받고 오면 내가 어디 뭐 사고 나 목사님 영수증 그 자리에서 그냥 딱 내가지고. 그게 이제 습관화가 돼 있어. 예. 그게 이제 6개월, 7개월 뒤에 정산하라 그러면, 제주도 하나 썼던 게 안 보여. 그러면 또 하늘이 노라지. 제주도까지 갈 수도 없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발행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맛있게 먹었던 것은 두 번째고, 이제 이게 안 보이면 이제 또 정산하는 사람은 또 힘들어진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 시에서는 평가할 때, 프레금 참 잘했네요. 이것도 칭찬하지만, 영수증이 없네요. 그럼 이건 직격탄이란 말이에요. 잘한 것에 감세가 돼버려요. 쉽게 말하자면. 아무리 잘하고 왔어도 회계 부분이 불투명해버리면. 영수증이 없으니까 불투명하다고 그러지, 뭐, 그거 딴 데 섞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사들은 이걸 잘 챙겨야 되고. 자, 이거 하다가 또 아직 말 안 했는데, 뒤에 가장 하나 빠진 게 뭐냐 그러면 미션지. 요거 하고 마칠게요. 미션지. 미션이란 말 들어봤죠? 네? 미션.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4군데 견학을 하고 들려야 되겠다. 이 계획서에 나와 있다고 해봐요. 뭐 어디 뭐 만장굴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유리공 가고 뭐 이렇게 4개가 있다고 그래봐. 그러면 4개 들려야지. 여기 쓴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선생님 뭐 해야 돼? 30명이 몰려다니잖아요. 근데 내가 불국사 갈 때 한번 경험한 건데, 교회 믿는다고 불상도 안 쳐다봐. 그 돌지도 않더라고. 그럼 너희들 어디 있으라고? 나는 입구에 그냥 있을 거예요. 엄마가요, 쳐다보지 말아요. 그러고 또 안 들어가. 문화재인데 우상으로 여기고 가지도 않아. 그럼 얘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융화를 시키려면 미션지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이걸 내가 또 개발한 거예요. 예. 따라서 한 게 아니라. 하도 체험을 많이 해보니까 이런 시행착오, 이런 불만, 애들이 이렇게도 안 따라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만장굴 간다 그러면, 나도 만장굴 안 가봤는데, 그러면, 이야, 신기하다. 엄청 기네. 엄청 시원하네. 자기가 도취돼가지고 이끌어야 되는데, 자기도 거기 함몰돼가지고 정신없어. 쳐다보고 나오니라고. 1시간 동안 걸어서 나오다 보면 기진맥진해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때 만장굴 들어가기 전에 미션지를 만들어요. 만장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다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못 보고 만들어야 돼. 인터넷 치면 만장굴 유래부터 다 나와. 그러면 만장굴 누가 어느 시기에 뭐 했고 이렇게 있는 거를 이게 단답식으로 문제를 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딱 만장굴 앞에 차에서 내렸을 때 이 미션지가 다 목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목에 거는 게 힘들다 그러면 깍판된 스크래치, 5박 6일 그거를 이게 딱 이렇게 빼기 쉽게, 여기다 이렇게 견적자고 볼펜 하나 끼우게 이걸 사요. 이걸 가지고 다니게끔.
그래서 만장굴 입구 앞에 딱 내리면 이 문제를 족길이 가면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먼저 인터넷에 내가 검색을 다 해봤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자리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고 주관식 길게 쓰게 그렇게 문제 내면 안 돼. 애들이 짜증나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가로 넣기. 예. 예를 들면 불국사 갔다 가면 불국사 다보탑. 몇 년 무슨 왕 때 딱 가로.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빠르냐. 5명이 저를 편성해 놨잖아요. 야, 그러면 불구사 들어가면 네가 여기, 네가 여기, 네가 여기 이렇게 한다고. 분파일에서 하려고.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미션. 예를 들면 다보탑 앞에서 뭐 스크랩하고 사진 찍기. 또 짓궂게 내려면 A4 용지 위에 서서 사진 찍기. 이렇게 코믹하게 내는 거예요. 선생님 아이디어로. 그러면 A4 용지에 5명이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혜를 짜겠죠. 한 사람 한 발 듣고 한 발은 서울 들고 뭐. 근데 그걸 사진 찍어야 돼. 그러니까 5명이서 스크램 하면서 한 놈이 사진을 찍어야 이게 미션이 완성된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몰입이 되는 거예요. 조가 응집력이 되어지고 그냥 야 여기 뭐 부국사 돌고 와 그러면 안 돈다니까. 그리고 2번 갔던 애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야 우리 이 막간을 위해서 우리끼리 놀자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 그 선생님만 열심히 도는 거야. 애들은 보지도 않고 있는 거야. 무슨 그게 체험이 되냐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션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5군데면 5군데를 짤막짤막하게 하되 이 미션을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어떻게 때 해라. 어떻게 뭘 이렇게 미션을 낼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를 들면 제주도에 가면 애들이 이제 신기하게 해보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데리고 가봤어야 무엇을 원하는지 알죠. 그렇죠. 간접적으로 내가 얘기하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닷속에 들어간 걸 상당히 좋아하라고 해요. 무서우면서도. 네? 근데 여자들은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특히 겨울에는 더. 그죠? 근데 겨울에 들어가면 그 상쾌함을 알아야 들어가 본 사람이 알아. 나도 처음에는 좀 두렵더라고. 근데 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뜨거운 물로 샥 샤워하고 아니 너무 여유 있게 하는 거야. 도전. 나도 해보자. 그리고 이제 바다 들어가기 전에 막 고기랑 보여줘요. 막 이렇게 고기가 막 천연색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환상적으로 보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근데 나중에서 그걸 알았어. 이 좀 한 50m 가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야. 이 고기들도 길들여진 거야. 왜? 들어가는 스쿠 다이버 한 대만 뺀나 먹이주고 그러니까 거기만 많이 있는 거야. 그리고 다이빙 하는 것이 다 줄로 연결돼 있어. 멀리 못 가게 하려고. 거기서만 도는 거야. 거기서만 돌아도 깊은 바다에 들어가 보니까 산소 마스크 끼고 들어가니까 기분이 왔다요. 일단은. 맨날 들어간 사람은 그것도 좀 식상하겠지만 처음 바다의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애들은 체험이라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설득해서 여자들이 다 들어가게 해줘야 돼. 그게 남는다니까요. 그 저녁에 돌았던 스크랩 신문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말이 다 나와요. 야, 바닷속에서 직접 내가 물안경 쓰고 이렇게 본 거 진짜 환상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미션지를 잘 만드시라. 여기 질문 있어요, 혹시? 궁금한 거? 미션지 만드는 거? 너무 불가능한 거 하면 안 돼. 애들 짜증나가지고. A4 용지에 5명 쓰는 것도 고난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근데 해낼까요, 안 해낼까요? 해내요. 애들은 꽃발 딛고 어떻게 막 연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인간 탑쌓기도 해보거든요. 자동으로 제일 센 놈이 지가 없죠. 그리고 제일 초등학생 제일 놈이 맨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지 말 안 해도 안다고 자기들이. 예. 그러면서 이 협동력이 딱
서로 갭이 컸던 고3 아이들하고 초등학생들도 5박 6일만 하면 그 조의 애들은 아주 끈끈하게 친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성공인 거야. 마지막 목표가. 아이들끼리 늘 끼리끼리 놀다가 센터에서도 도대체 상대도 말도 안 해줬던 형들하고도 이 캠프 한 번을 갔다 오면 가족 같은 분위기 조편성을 통해서 회복이 된다. 예. 그러니까 이거 알겠죠? 아까 끼리끼리 조편성하면 망하는 거라고. 예. 이 응집력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예. 워낙 강의를 잘해서. 예? 자, 질문. 혹시 궁금한 거라든지. 예. 그리고 미션지를 만나서 잘 수행을 하면 웬만하면 평가는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평가해가지고 꼭 시험 들어. 뭐, 너, 말 4일째 뭐, 누구 어쩌고, 뭐, 어떤 선생님 어쩌고, 뭐, 그거 지적하면 내년도에 다시 캠프 갈 때 고쳐질까요? 예? 고쳐질까요? 정신 바닥 나가지고? 아니요. 마음만 상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갔다 왔을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한겨서 위로해주고, 양발 한 짝이라도, 손수건 한 짝이라도 선물 주고, 격려로 가라. 그리고 서로 위로를 해라. 따지는 평가에는 웬만하면 지양을 해라. 애들도 마찬가지. 애들도 고생 죽으라고 갔는데 뭐 너 어쩌고 저쩌고 며칠 날 말 안 듣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정제적으로 평가를 하면 서로 시험 든다. 이런 부분만 조심하면 실제적으로 좋은 프로젝트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하고 마지막까지 들어보니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냥 듣고 뺏게도 하루는 걸려요. 이게.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하려면 일주일은 최소한 해야 돼. 기획자가. 그리고 나 혼자만 이렇게 머리 복잡하게 있으면 되겠어요? 선생님들과 5명, 족끼리 한 서너 번은 꼭 미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보자. 우리가 기획했던 데 거기 가보자. 이 설렘도 있어야 되고, 준비도 있어야 되고, 이거는 미리 공개하면 안 돼. 현장에서 한 장씩. 이걸 꼭 몽땅 줘버리면 내가 만장굴 간 건 미리 이거 미션을 봐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 장씩 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딱 꼬지 만들어 놓고 오늘 여기 간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사용된 것만 미션지를 주고 다음날 건 공개하지 말고. 그리고 저녁에 뭔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그냥 막 잘 한 조나 대충 한 조나 똑같이 다루면 안 되겠죠. 그럼 뭐 해야 돼? 상품권, 포상. 애들은 또 거기에 있어, 목적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도 공개하지 마시고, 첫날 딱 상품을 줄 때 조별신문 하라고 발표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 격 같은 걸 다 쓰게 하면 낙서도 하면서 자기들이 그림도 그리고 큰 이 모조리 한 장에다가 신문 만들어 내거든요. 오늘 거쳤던 신문을. 그러면 2명이 양쪽에서 잡고 1명 조장이 나와서 설명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4개 조, 5개 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얼마나 성실하게 잘 수행했느냐를 평가를 해서 1등 예를 들면 문화상품권 5만 원. 그럼 5명 것도 25만 원이잖아요. 예산 다 집어넣어요. 그거 많이 썼다고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2등은 예를 들면 3만 원 상품권. 3등은 2만 원. 4조 마지막 조는 10,000원. 4등은 10,000원. 이런 식으로. 차등을 줘라 이거지. 상품권도. 그러면 이튿날부터는 경쟁하지 말아도 경쟁력이 붙어요, 이제는. 그냥 첫날은 딱 무심코 이걸 상품권을 줬는데, 그다음부터는 하지 말아도 자기들이 이제, 경쟁력으로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끌어 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20명 정도가 나오면, 뭐, 랜드라든지 이런 데 그 숙소가 보면 다 오픈돼 있어요. 얼마든지 나갈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주도는. 근데 이게 2시가 넘어가면 캄캄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애들이 나가버리면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적도 한 번 있어요. 몰래 그 고등학생 남자 여자들이 문자로 통하잖아요. 요즘은 너 나와 그래가지고 막 2시에 선생님들 콜콜 자고 있는데 편의점 가려다가 그게 나와가지고 걸렸어.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걸 방지하려면 선생님 어떻게 잡아야 돼?
참으면서 2시까지 참을 수 있는 선생님이 못해. 우리가 대부분 운전하지, 매일 시달리고 프로그램 진행하기 때문에 애들은 2시에 잔다. 근데 우리는 11시에 골아떨어져 잔다고. 우리도 모르게. 그러면 그거를 방지하고 잡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선생님들? 5명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응? 대책 없어? 먼저 잡으래요? 응. 교대 근무하죠. 교대 근무? 교대 근무가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2시 누구나 다 잘라고 그러지. 그래서 오늘 김 선생 오늘 불침범이야 그러면 버스 타고 돌 때 진짜 쪽잠을 몇 번 자둬야 돼. 그래야 진짜 2시 되실 때 눈 말똥말똥하고 애들을 감시할 수 있어. 저것들은 선생님이 언제 장가보자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는 니들 언제 장가보자 또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슬쩍 문 열고 나가려고 하면 야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포기를 하고 밤에 안 나가요. 제주도는 바닷가 산 깊은 곳이기 때문에 이 고등학생들 통제가 안 되면 문제가 한번 생기면 끝나. 잘못하면 문 닫아야 돼요. 사고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은. 예. 그러니까 마지막 그거는 우리가 주의 쪽에서 우리가 기피해야 되고 담당자가 내가 오늘 불진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알려주고 계속 운전을 안 하는 한 쪽잠 잘 수 있잖아요. 애들은 차 안에서 시끄러워도 선생님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낮잠을 조금씩 자둬야 저녁에 무리함이 없이 하룻밤만 잘 지켜내면 돼요. 그러면 포기를 해. 선생님, 야, 돌아가면서 불침범 3시까지 잠 안 자. 예. 우리가 5시까지 홀랑 새지 않는 한 힘들어. 예. 미리 포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지. 애들은 자기들 몰래 그 기획을 또 하고 있는 거야. 밤 12시 이후에 기획을 자기들 머릿속으로. 그거를 차단시켜야 되니까 거기까지 잘 진행하게 하고 잘 때는 푹 자게 포기하고 더 그런 기획을 못하도록 애들한테 철저히 우리가 불침범을 잘 써줘야 돼요. 자, 이제 질문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마지막 사후 관리까지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캠프를 하나를 하는데 이제 이게 딱 아웃라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3천 원 가지고 5박 6일 제주도 기획해야 돼. 이렇게 딱 원장이 떨어지면 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이거 기피하려면 한 달 근무한 것보다 머리 더 아파요. 정상까지 마지막까지 다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우리가 1년에 한 달마다 하는 거 아니잖아. 1년에 많으면 한 번 아니면 2번 캠프니까 이거를 잘 해내야 된다 그 말이지. 네. 됐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